시점 간 자원 배분과 소비 이론,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항상소득 이론은 임시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제 지속적인 소득의 증가, 즉 퍼머넌트 항상소득의 증가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1 번 소비는 미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 다음 끼부터 꾸준히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야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소비자들은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한다. 합리적으로 소비함을 전제하는 합리적 소비 이론이에요. 그래서 매기 일정하게 소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맞습니다. 3번 일시적인 소득세 감면이 지속적인 감면보다 소비 지출 증대 효과가 작아야죠. 이번 기회에 조세를 줄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영원히 조세를 줄이는 경우가 당연하게도 소비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소득 수준도 고려를 해서 이번 기회에 소비를 정하는 이론이니까요. 4번 불황기의 평균 소비 성향은 호황기에 비해 감소한다. 자, 불황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소득 수준에서 이제 생활의 여유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소득 가설의 한계라고 보는데, 이게 내가 지금은 소득이 적고 다음 기회는 소득이 안정화되었을 때 이게 대출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입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번 기는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이고 다음 기부터 3,000만 원이 된다. 은행에 찾아가서 대출을 해 달라.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불황기의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와 장기를 모조리 말할 수는 있을 것인데, 인제 봐봐요. 소득이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한다면 '대출이 안 되네.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요.' 근데 소득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소비가 감소하는 게 워낙에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대출이 만약에 인제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만, 이 대출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땡겨서 써요. 따라서 Y가 일시적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게 큰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이제 Y분의 C를 말하잖아요. 이게 줄어들 때 얘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APC라고 하죠. 평균 소비 성향은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 소비 성향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게 프리드먼의 이론이 아니고 현실 경제를 반영한다면 소득이 줄어들 때 소비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 경제이지만, 현실 하지만 프리드먼의 경제에서는 C가 좀처럼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4 번이 됩니다. 소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 의하면 한계 소비 성향은 평균 소비 성향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쪽을 소득으로 놓고 이쪽을 소비로 둔다면 케인즈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 있죠. Y가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커지느냐라는 민감도를 나타내는 한계 소비 성향이, 그 이게 0 보다는 당연히 크지만 1 보다는 작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45 도보단 적은데, 예를 들어서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고 또 증가하는 충격을 반영할 때 평균을 계산하라고 한다면 원점에서 뻗는 직선으로 이렇게 기울기로 평균값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어떤 점을 전제하더라도 이 평균 쪽의 기울기가 가파르죠. 평균 쪽의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따라서 인제 어떤 경우라도 APC는 MPC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APC가 더 높아요.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이 큰 게 아니고 평균 소비 성향이 더 커야 되니까 정답은 나왔습니다. 1 번이 정답이고요. 2번 쿠즈네츠에 의하면 장기 시계열 소비 함수에서 한계 소비 성향은 평균 소비 성향과 같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서 도출한 거니까 우리가 기억 자체를 해 두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느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점에서 뻗는 물론 45 도보다는 적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궤적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MPC하고 APC가 일치합니다. 절대 소득 가설이 이 장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장기를 절대 소득 가설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는 선지고요. 4 번 상대 소득 가설에서는 톱니 효과와 전시 효과를 주장한다. 전시 효과는 소득이 줄었을 때 동료 집단들하고 소비 밸런스를 갑자기 깨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가 갑자기 많이 줄어들지 못한다라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소비의 감소가 장기화되면 그렇다면 생활 수준, 동료 집단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기다 해도 되겠네요. y0에서 y1으로 떨어질 때에는 이만큼만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제 생활 수준 자체를 아예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마치 톱니 모양처럼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진다고 해서 이 톱니 효과, 전시 효과 두 가지가 상대 소득 가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행동 경제학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하죠. 행태 경제학. 4 번 항상 소득 가설에 의하면 소비는 현재의 자산, 소득 그리고 미래 기대 소득의 현재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이건 뭐 설명드릴 것도 없죠.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소득을 현재 가치화시켜서 매기 일정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항상 소득 가설입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네요. 다음은 소득과 소비의 관계에 대한 두 의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가. 자, 소득은 처분 가능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해야지 YT 자체라고 하죠. 거기에서 소비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절대소득 가설입니다. 절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임시소득의 변화가 소비를 변화시키고요. 미래소득은 이제 현재 소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임시소득만 현재 소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 사람들은 현재의 소득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소득을 고려하여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전생에 걸쳐 안정적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므로 소비는 그때그때의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항상소득 가설 있잖아요. 항상소득 가설을 응용해서 도출한 생애주기 가설입니다. 어떤 경제에서 일생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라서 맥락은 항상소득 가설하고 똑같아요. 매기 고르게 소비를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 번 가에 따르면 소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소비를 늘려야죠. 여기 이제 복권 당첨이 이쪽에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복권 당첨에 따라서 절대소득 가설이라면 소비가 증가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니은 2 가에 따르면 경기 상승으로 회사 영업 실적이 좋아져 받은 특별 상여금은 모두 저축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별 상여금이 지급되어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변화하는 거니까 1 번, 2번 모두 현재 소비가 늘어나야 되니까 틀렸고요. 3 번 나에 따르면 일시적 실업자는 소비를 크게 줄일 것이다. 항상소득 가설, 생애주기 가설 같은 맥락이라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잠깐 실업 상태에 놓였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없어요. 이건 절대소득 가설적인 마인드이고, 항상소득 가설이나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되더라도 소비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4 번 나에 따르면 장기간의 장기간의 소득세 감면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쵸? 장기적으로 하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4 번이 정확히 맞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절대소득 가설은 이제 눈앞만 보는 것이고 근시안적이고, 항상소득 가설, 생애주기 가설, 뭐 랜덤 워크라는 개념도 있었고 예비적 저축 가설 등 새로운 소비 이론들은 이제 일시적인 그 소비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득 변화로는 소비가 바뀌지 않고 민감도가 작고, 이제 지속적인 소득의 변화가 항상 소득의 변화가 이제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소비, 이제 밸런스 있는 소비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요. 합리적인 소비자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은퇴까지 앞으로 20 년간 매년 6천만 원의 소득을 얻어요. 이 노동자는 자녀 생애가 40 년이라고 합니다. 자산은 없어요. 2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애소득 가설에 따를 때 은퇴 시 순자산과 자녀 생애 동안의 연간 소비를 물었습니다. 어 이자율이 0 이네요. 이자율이 0 이고 사망 시 노동자의 순자산이 0 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득을 현재 가치화시킨다는 게 원래 1 플러스 R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합쳐 버리면 돼요. 자, 현재 이제 20 년간 매년 6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2억 원의 부채가 있죠. 요걸 자녀 생애인 40 년으로 나눠서 매기 안정적인 소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2억 이고요. 마이너스 2억 이니까 10억 이죠. 10 억을 40 년으로 나누면 2,500 입니다. 정답은 나왔어요. 2,500 이고요. 자, 순자산은 이제 은퇴 시의 순자산을 물어봤으니까요. 그 20 년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2,500 곱하기 20 년에 해당하는 만큼 5억 원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2 번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입슨에 따르면 소비자는 시간 비일관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레입슨의 이론에 따르면 이 즉각적 만족 표출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보다는 다음 기의 소비는 또 1 플러스 R로 나눠서 또 조정 밸런스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당장에서는 또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입슨 모형에 따르면 이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자제가 잘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시간 비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소비, 지금하고 내일 소비에서 본인이 보이는 행동하고 30일 뒤하고 31일 뒤에서 본인이 보이는 그런 행태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 비일관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더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2 번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평균 소비 성향은 현재 소득 대비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이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Y분의 C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어 이게 이제 수식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신 내용이 있어요. 어 이게 항상소득의 비율, 현재 소득 대비 항상소득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단순화시켜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의 소비 수준은 델타는 거의 1에 가깝습니다. 1에 가까운데 항상소득 있죠? 이 항상소득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항상소득이 바뀔 때 소비가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소득은 템퍼러리 소득도 있고 항상소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y 마이너스 yt, 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y로 나눠요. 전체를 y로 나눈다면 y분의 c는 델타 안으로 들어가서 1 마이너스 y분의 yt, 이렇게 수식을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요거 자체를 y로 나누는 그 순간 이제 선지는 해결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델타의 y분의 yp, 여기에 평균 소비 성향이 의존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다가올진 모르겠는데 인제 항상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민감도를 설명할 때에는 보통 틀리진 않아요. 3 번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전생애에 걸쳐 소비 흐름은 평탄하지만 소득의 흐름은 위로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 자녀 생애 기준으로 은퇴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는 인제 초기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인제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고 이제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없어요. 죽는 날짜가 있죠. 근데 이제 소비 수준은 항상 일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기간 동안에는 통장 잔고가 쌓이고 이렇게 죽는 날짜에는 제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비의 흐름은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평탄하지만 인제 소득, 부라고 해야죠 사실. 부의 흐름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 기출에서는 부하고
소득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보고 눈치를 좀 채셔야 돼요. 3번 틀리지 않습니다. 4번 가계에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면 현재 소득에 대한 현재 소비의 의존도는 강화돼야죠. 그죠? 여기 공간이 여기다 쓸게요. 유동성 시원시투 평면에서 유동성 제약에 빠져 있으면 내가 여기를 이제 접해서 소비하고 싶은데도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걸려 있는 소비가 가능하죠. 현재 소득이 증가했어. 현재 소득이 증가해도 대출은 여전히 안 된다면 무차별 곡선이 접하지 않는 점 기준으로 소비가 대단히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의 의존도는 강화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4 번입니다.